네,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초보 창업자들이 하면 망하는 업종이라고 지어봤어요. 항상 초보 창업자들하고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가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초보 창업자들을 알려드리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업종들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저는 결코 그 브랜드에 대한 악감정도 없고요. 너무 위대한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브랜드들이 커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것들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초보 창업자인 분들이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브랜드 관계자분들은 너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백다방이나 뭐 분식들도 있을 거고, 뭐 던킨이나 뭐 이런 빵집도 있을 거예요. 이 업종들의 특징이 뭔지 아실까요? 초보 창업자분들은 이 업종과 브랜드를 보면은 왠지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브랜드들은 초보 창업자들이 절대로 보면 안 되는 업종들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업종들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시죠? 커피랑 뭐 분식이고 뭐 돈가스집이고 국수집이고 중국집이고, 그냥 이렇게 보면 아이템이 다 다르니까 왠지 다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들을 보면은 왠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먹을 것 같고, 큰 기술 없어도 장사가 잘 될 것 같고, 막 그런 착시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의 업종, 제가 이야기한 이 업종들의 본질은 바로 유동 기반의 창업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가령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제 눈앞에 메가커피가 있어. 근데 그 뒤편에 백다방이 있어. 근데 그 2층에 이디야 커피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백다방이야. 난 2, 3분을 걸어서라도 난 백다방 커피를 먹어야겠어. 그래서 그 뒤 골목까지 가서 드시나요? 아니면 나는 무조건 이디야 커피 아니면 난 안 먹어.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골목 그 2층까지 올라가서 이디야 커피를 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냥 메가커피 가서 뭐 하나 1,500원짜리 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라면에 김밥을 먹으러 가요. 그래서 난 지금 분식집을 가려고 그래. 그러면 바로 지금 눈앞에 이제 가다가 지금 김밥 주는 거 보여요. 그럼 거기 가서 드시나요? 아니면은 저기 끝에 어차피 신라면에 김밥인데 앞에 있는 김밥총을 버리고 저기 끝에 있는 김밥 사랑까지 가서 그 라면에 김밥을 드시나요? 꼭 그 집만 가야 돼,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7,000원짜리 돈가스, 뭐 5,000원짜리 국수, 뭐 6,000원짜리 짬뽕, 이 아이템들은 이게 다 유동을 기반으로 한 창업 아이템인 거고, 서비스의 차별화가 크지 않으면서 만만하게 먹을 수 있는 단가, 그런 단가가 낮은 아이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매장들은, 그런 아이템들은 자리가 좋아야 돼요. 자리가 좋다는 건 상권이 좋다는 거고, 상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다는 거고, 그러려면은 임대료가 높다는 거고, 그러려면은 권리금이 높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금이 높다는 거고, 투자금이 높으면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린다는 거고, 그만큼 투자금 회수가 오래 걸릴 정도로 큰 상권이고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고수 경쟁자들이 많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유동 기반으로 한 창업 아이템을 초보가 선택을 하고요. 돈이 모자라서 최고 상권에 최고 입지에 들어가야 될 자금이 한 3억이 들어야 돼. 근데 그 3억이 없으니까 1억짜리로 항상 애매한 상권, 애매한 입지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 3선책의 선택을 하고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망해버리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뭐 백다방이나 메가커피 뭐 이런 데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 받아서 메가커피 창업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근데 제일 첫 번째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투자금을 얼마 생각하시나요? 그러면은 저 투자금이 5천인데요. 이러면 상담이라도 해줄까요? 투자금 2억 이하면은 상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막 거만하고 막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고 돈을 밟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정직한 거예요. 2억 이하로는 그들의 아이템으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안정적인 수익을 오랫동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그 얘기를 듣고서 정신 차리고 나는 창업을 이 금액으로는 저거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면 되는데, 꼭 비슷한 그 짝퉁 브랜드들을 꼭 찾아내요. 기어이 찾아냅니다. 이건 유사 브랜드들, 여기 가면은 이게 이름만 다르지 그 아이템이나 창업 방식 다 비슷하고 창업 비용도 싸요. 거기다가 심지어 맛을 보면은 막 더 맛있는 느낌까지 나. 그리고 3억 입지가 아니라 1억 밑으로도 다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꼬드겨 가지고 창업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장렬하게 산화를 하죠.
사실 이건 조금 번외적인 얘기긴 하지만 유동을 기반으로 하면 결국 회전율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회전을 기반으로 한 이 창업 아이템들은 그들만의 법칙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가령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삼겹살을 막 그냥 셀프로 하는 데도 있지만 막 열심히 직접 잘라주는 곳들 있잖아요. 막 그런데 막 1인분에 막 14,000원씩 막 그렇게 해서 생삼겹 막 고급 삼겹살집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초보자들의 눈에는 고기 잘라주는 사람이 막 홀에 5명이나 막 일하는 걸 보니까 아, 저 집 인건비 무지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손님들의 그 임계점을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인건비가 더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만약에 100만 원을 팔아. 100만 원을 파는데도 홀에서 일하는 사람은 5명 필요해. 근데 150만 원을 팔아도 5명 필요해. 200만 원을 팔아도 5명 필요해. 그 매출의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100만 원 팔 때는 한 달에 뭐 300, 400밖에 안 남아. 근데 150 팔 때는 막 4, 500만 원 남았던 게 그냥 바로 1000만 원이 남고, 만약 200만 원 팔게 되면은 막 2천만 원까지 팔게 되는 그 회전율의 마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고수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권에서 가장 좋은 입지에 가장 비싼 권리금과 임대료를 감당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매출 임계점의 마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고정비가 그야말로 고정이 돼 가지고 나의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주변 돌아보면 뭐 24시간 순댓국집이든 뭐 24시간 분식집, 뭐 커피숍이든 국수집이든 이런 유동을 기반으로 한 업종들이 되게 그래요. 근데 초보자들은 이런 고수 창업자들의 방식을 모르고 꼭 그 뒤에 그 어설픈 상권, 어설픈 입지에 어설프게 투자해서 이게 자기가 창업한다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맛도 좋고 푸짐하게 주는데 왜 난 장사가 안 되는 거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진짜 단가도 낮은 데다가 인건비 쓸 거 다 쓰고 그 인건비 비율 대비해 가지고 정말 비효율적인 운영으로다가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장사 잘 되는 집들이 막 한 명 고용해서 막 50만 원 매출 책임질 때 나는 한 명 고용했는데 막 1, 20만 원도 안 되는 매출을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초보 창업자라면은 이게 부담 없는 가격의 업종 있잖아요. 누구나 알만한 어디서 많이 본 브랜드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거를 할 게 아니라 부담이 없는 가격이 아니라 부담이 좀 있는 가격의 업종, 사람들이 자주 보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못 본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유동 기반의 저단가 업종이 아니라 배후를 딱 자기가 끼고 나서 고단가의 업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동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는 개념이라면, 배후는 내 가게 앞에 사람이 안 다닙니다. 하지만 주변 1km 뭐 이런 반경에 수만 세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은 권리금이 없고 임대료가 낮고 진짜 운이 좋다면 망에 나가가지고 시설까지 깔끔한 그런 가게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금도 적고 한 달 고정비도 적게 들어가죠. 그 상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멀긴 하는데 그래도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한 10분 안에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막 3만 세대 5만 세대 정도 있는 곳, 그곳에서 5천 원짜리 그 저단가의 국수를 팔 게 아니라 5만 원짜리 뭐 닭도리탕 백숙을 파는 거고, 2천 원짜리 커피가 아니라 2만 5천 원짜리 뭐 해물탕, 찜닭, 뭐 떡볶이 중에서도 막 곱창 떡볶이 뭐 이런 걸 파는 거예요. 유동을 기반으로다가 50만 원 올리려고, 매출을 50만 원 올리려고 5천 원짜리를 100명한테 파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배후를 기반으로다가 50만 원 똑같은 매출을 올리려고 5만 원짜리 10명 손님을 받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가가 높고 배우가 많으면 배달도 가능해요. 5천원짜리 배달해도 배달비 4천원이고 5만원짜리 배달해도 배달비 4천원 똑같습니다. 5천원짜리 포장하는 수고로움과 5만원짜리 포장하는 수고도 똑같아요. 저단가로 하면 이게 배민 깃발 꽂고 배달 용기값 나가고 대행비 주고 나면 그냥 배달 이거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단가는 달라요. 이건 그냥 꿀입니다. 꿀. 홀에서 차려주고 먹을 때까지 뭐 차려주고 기다리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다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다 먹고 나면 그걸 또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덜어지는 거고, 그냥 고단가 메뉴를 그냥 갖다 주고 툭 하고 던져주고 오면 매출 5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3만 세대, 5만 세대가 지금 배후에 지금 살고 있는데 폴이든 배달이든 하루에 10명의 선택을 못 받는다? 정말 10명 손님 받는 전략으로 짜서 그것도 못 받으면 솔직히 그 음식이나 그 장사라는 그 사람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때는 정말 반성하고 정말 배우고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해도 안 돼. 막 몇 달 지났는데도 하루 10개를 주문을 못 받아. 그때는 내가 장사 적성이 아니니까 그때는 솔직히 좀 깔끔하게 장사를 접어야 돼요. 유동을 기반으로 한 저단가가 아니라 배우를 기반으로 한 고단가 창업. 우리 같은 초보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 창업입니다. 그래야 투자비도 적게 들어가고 리스크도 적고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앞서 이야기한 이 유명한 브랜드, 만만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단가의 이런 업종들은 초보 창업자로 하신다면 조금 자제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업을 하는 과정들을 남기는 것들을 창필 비즈니스 TV라고 해서 따로 하나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진짜 창업 초보만을 위한 창필 TV 내용이 아니라 진짜 그 현장의 목소리나 실제 창업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창업 중수 그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창필 비즈니스 TV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창필 카페에 꼭 와주세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창필 카페에 오시면 요즘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소통하시면서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으시면서 하나하나씩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